연말이 되면서 할인 폭이 큰 해외 직구 사이트와 대학 입학 사이트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이와 함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노린 피싱 사이트 공격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연말연시에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유형과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,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문종섭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 직구라고 해서 이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직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우선 짚어주시죠. 예, 그 해외 사이트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직구할 때 운송업체나 또는 그 비용 지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피싱 웹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가 페이페일 사이트인데요. 페이페일 사이트에서 이제 그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교정하라고 이런 이메일들이 날아오거든요. 거기에 클릭하게 되면 웹사이트 연결돼 가지고 자기 개인 정보가 나가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. 네. 예. 이메일을 열어볼 때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그런가 하면 이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고 대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서 학교나 교육 관련 홈페이지에도 이 악성 링크를 씹는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악성 링크가 삽입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피해들이 생기는 건가요? 예, 주로 이제 이 악성 홈페이지의 목적이 개인정보 취득이 목적이기 때문에요. 이 접속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개인정보, 패스워드라든지 또는 이메일, 전화번호, 계좌번호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이제 공격이 발생하는 것이죠.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광고가 날라온다든지 또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예. 네, 이 인터넷 이용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면 이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성 링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 개인적으로 링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클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. 네. 보통 이제 그 파란 줄로 표시가 되어 있거나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. 이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그 링크 그 연결된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 마우스로 해가지고. 그래서 자기가 친하게 가든 늘 가든 그런 웹사이트 있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이상하구나 싶을 때는 누르면 안 되고요. 만일 한다 하더라도 그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연결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주니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. 링크는 되도록이면 클릭을 금지하고 이 백신을 꼭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또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의 화면을 바꾸는 방식의 해킹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해킹 수법이 해커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가요? 그 서버의 화면 바꾸는 해킹, 디페이스 해킹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서버가 공격당해서 개인이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요. 개인 입장에서는 큰 어떤 해악이 없습니다.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 해킹 수법 중에 피싱 많이 있잖아요. 요즘에 이런 연말연시 때는 이 피싱 공격이 더욱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.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해 주시죠. 그 피싱 공격은 보통 이메일로 해서 들어오는 링크를 클릭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많이 가는 웹사이트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격자가 만들어 온 그 서버로 연결을 하는 걸 피싱이라 그러거든요. 이걸 우선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어떤 링크가 있으면은 클릭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클릭을 하더라도 백신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히 공격을 막아줄 수 있게 돼 있고요. 세 번째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순간에는 이제 관련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금융보안원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경찰청 이런 데 연락하게 되면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예, 관련 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혹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과 관련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하게 알고 있는 112나 또는 키사 사이트라 그래가지고
1233이 금융감독원입니다. 그다음에 각 은행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에 일단 지급 정지를 요청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단은 그 자기가 피해를 안 당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큰 피해는 많이 줄이게 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133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는 1332예요. 예.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112가 112. 경찰서고요. 예. 1332가 금융감독원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뭐 신고를 하거나 링크는 되도록이면 의심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링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경우는요. 예. PC 사용할 때는 그 운영 체제나 또는 그 각종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사용하는 프레시 또는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주 업데이트가 되거든요. 즉시 업데이트를 해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.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문제점들을 노려서 공격자들이 그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그 패치를 해주셔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백신 설치하시고 업데이트 꾸준히 하시는 그런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문종섭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무조건 링크나 혹은 백신 설치하는 그런 습관 꼭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기업 입장에서 이 보안을 좀 강화하는 대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 개개인이 이런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안 수칙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